첫 번째로 PCS랑 MCS, 환경이송 설비 이렇게 주요 사업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부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수주 계약 후에 실적 반영까지 리드 타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보통 1년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DYPNF는 매출 인식 구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인도 기준 매출을 해서 납품 후에 바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매출로 인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는 진행률 케이스가 있어요. 진행률로 한다고 하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의 케이스는 그래요. 더 긴 프로젝트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이 딱 얼마다 하시면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럼 8월 12일에 중국 계열사 동양가복 북경분체 수송설비 유한공사 쪽에서 171억 원의 PCS와 4일로 수주 공급 계약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계약 종료일이 2023년 7월 31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인도 조건인지 아니면 계약률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하는 시스템인가요? 네,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올해 초에 1,800억 원 정도 PCS 분야에서 최대 금액 수주를 받았잖아요. 러시아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수주였잖아요. 아무래도 러우 사태로 길어지는 만큼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아니요. 러우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진행이 좀 멈춰 있었던 상태였고요. 얼마 전에 계약금이 들어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 자체는 중국 쪽이라고 하던데요. 그래도 멈춰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선제적으로 계약금을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게 두 건이었기 때문에요. 자금적으로 제재도 받고 하니까 딜레이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에게 계약금이 들어와서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죠. PCS 사업부 쪽에서 시장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업체 쪽 PCS 수요의 증가를 주목하면서 PCS 매출의 성장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 PCS 매출액을 1천억 원 정도로 보는 레포트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2차 전지 쪽으로 본부를 따로 분리해서 새로 설립해서 운영할 정도로 2차 전지 쪽으로 특화돼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ENR 사업본부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쪽 부서에서 주관해서 2차 전지 쪽 업체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쪽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수주도 새로 나올 것들도 있고 해서 전망이 좋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부였던 환경설비 쪽에서도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국내에는 그린 뉴딜 정책도 있었고 해외 쪽에서는 MCS 사업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환경 설비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부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더 좋아지게 하려고 사업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설비 쪽에서 MCS 사업부와 시너지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기대한다는 시장의 예측이 이집트나 베트남 등의 개발도상국향 MCS 설비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DYPNF에서 영업을 강화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향 MCS 쪽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네, 개발도상국 쪽으로 대규모 투자하는 나라도 많고 해서 저희도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집트 쪽에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집트건 외에 수주 관련해서 얘기 중인 것들도 있는 건가요? 네, 이집트 쪽에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2020년 말 정도에는 수주 잔고가 한 590억 정도였고 22년 1월에 한 2,200억 원 정도로 수주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상반기가 지난 지금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 상반기 기준으로 대략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사업 영역의 다각화 일환으로 석유화학이나 일반 산업의 플랜트 설비 레노베이션 쪽이라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타 매출로 묶여 있어서 성장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 설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의 매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쪽으로 매출 증가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적자인 상태여서 주력 사업부에 좀 더 힘을 싣고 주력을 하는 분위기인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63억 원에 영업적자 51억을 기록했잖아요.
코로나 여파로 2021년까지 신규 수주가 조금 저조해서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 베스트인 상황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워스트로 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정유화학사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내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강하게 예측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관심 주시는 분들도 올해는 솔직히 적자인 건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죠. 2차 전지 생산 공정 수주로 작년에 코스모화학이랑 100억 정도 수주를 했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아주 왕성하게 수주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코스모 쪽에서 6월에도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공장 짓는 것을 저희 쪽에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전기차용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설비도 이쪽에서 수주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럴 확률이 높죠. 지금 저희가 코스모 쪽이랑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DYPNF 같은 경우에는 MCS랑 PCS는 각종 플랜트 사업에 종속돼서 전방 산업이 건설 분야이고 건설 수주랑 궤를 같이 한다는 기술 분석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건설 투자 지표는 2020년까지 감소한 이후로 2022년까지부터는 회복세였잖아요. 그리고 국내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도 2021년에 최대 규모 26.5조 원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고려해 볼 때는 공공기관 설비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저희도 건설사업본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러우 사태나 중국 봉쇄 등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원가 상승이 있었고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YPNF도 기존 수주 계약에서 이런 원가 상승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도 조금 있나요? 신규 수주 계약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신규 수주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서 수주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진행되는 것들 중에서 기존보다 원가가 상승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거나 코스트 임팩트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장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DYPNF는 PCS를 주축으로 저희 수주 사업, EPC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잖아요. 저희 PCS가 어떻게 보면 원료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분체 이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많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 같아요. 이 기술이 또 2차 전지 쪽 폐배터리든 원료를 가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원료 이송 시스템이라는 저희 PCS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증설하고 확충하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같이 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